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강 어휘 적절성 판단에서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의상을 선택할 때 옷이 여러 개 있어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는다고 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의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샀어요. 이게 그냥 밖에 입고 나가면 정말 예쁜데 이 옷을 만약에 장례식장에 입고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옷이나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옷이 예쁘다고 적절한 의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의상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패션은 기능을 합니다. 패션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이 의상으로 기능을 하는데 어떨 때만 오직 의상으로 기능을 하느냐? 여기서 그것은 패션이고요. 패션이 결정되는 여기서 볼 플러스 위치,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 부사로서 where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그 패션이 결정되는 환경 내에서만 오직 패션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입는다고 그것이 저거 패션 좋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그것이 결정되는 환경 내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일반적이고 좀 추상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의미를 한대요. 여기서 that은 접속사고요. 오페라에서의 베이딩 코스튬은 수영복이에요. 오페라에서 수영복을 입는 거? 이제 딱 들어도 뭔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이구나, 좀 맞지 않구나 예상이 가죠. 이것은 인지되지 않을 거래요. 방문자들에 의해서 무엇으로서 패션 감각이 있거나 혹은 패션 감각이 없거나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하죠. not과 but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무엇으로 인식이 되느냐? first and foremost는 무엇보다도입니다. as 부적절하거나 혹은 적합하지 않은 의상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저 사람 좀 옷을 못 입는다, 패션 센스가 없네, 이런 문제도 아니라 일단 그 전에 저 의상은 여기에 맞지 않는데, 적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패션 감각의 논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인 원리로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오브젝트는 패션이 되는 거죠. 물체들은 인지가 되는데 그것을 그 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함께 인지가 되고요. 또한 인지적으로 가공 처리가 된대요. 우리의 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바라볼 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함께 조화를 이뤄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인지적으로 그것을 함께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버타이징, 광고도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takes advantage of는 무엇을 이용하다죠. 이러한 통찰력, 앞에서 말한 이러한 물체가 인식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겠죠. 여기서 이제 among other things는 위에 나온 first and foremost와 같게 무엇보다도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좀 독특한 지역적인 참고, 그러니까 독특한 장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영복을 팔 때 이것을 수영장에서 팔면은, 그러니까 광고 모델이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럼 그거는 원리에 맞긴 하지만 그냥 유주얼하고 평범한 그런 원리이죠. 근데 만약에 수영복을 도서관에서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 모델이. 그럼 뭔가 독특하고 이거 좀 일반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데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죠. 그러니까 광고는 오히려 이런 독특한 그런 장소적인 의미,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수영복이 나오죠. 수영복은 will not, 뭐뭐 하지 않을 거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짝대기가 나온 것은 부연 설명으로 이 앞에 있는 말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죠. 사회가 이것에,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여기서 will not과 be가 연결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을 거래요. 뭐로요? 패션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거랍니다. 오페라에서요. 그러니까
수영복을 오페라에서 입는 것은 사회가 여기서 입어도 됩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수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주 심하면 수영복 같은 경우는 노출이 있는 옷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재가 가해져서 퇴출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quite apart from은 뭐뭐와 별개로라는 뜻인데요. 기능적이고 도덕적인 구성 요소들과는 별개로 그 수영복은 강화한답니다. 추가된 가치를, 어떤 가치냐면 그 오페라라는 상황에 부여된 추가적인 가치를 강화합니다. 잠시만요.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오페라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좀 우아하고 축제적이게 질적이고 또 화려한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만약에 수영복을 입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오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본연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strengthen, 강화한다고 하면 안 되고 떨어진다, 낮춘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lack, 결핍되다 이런 의미가 적절하고요. 계속해서 보자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장은 깊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약간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보자면, 하지만 현대의 좀 유연한 사회는 더 이상 어플즈는 옹호하다는데요. 옹호하지 않는데요. 그 공간에 있어서의 복장과 관련된 요구들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이 공간에선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 공간에선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돼, 이런 규칙들이 좀 엄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 와서는 이런 규칙이나 제재들이 좀 풀리고 좀 유연한 사회가 됐다 보니까 이런 과거에 좀 딱딱한 규칙들에 더 이상 옹호하지 않다는 거죠. 좀 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석을 하죠. 19세기에 부르주아, 중산 사회들이 만든, 그리고 여기 두 가지 대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950년대까지 영향을 미쳐온 그러한 공간에 관련된 복장과 관련된 요구들이 오늘날의 유연한 사회는 더 이상 이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오페라에서 입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구조는 단순한 편이에요. 여기서 맨 위에서 주제문을 얘기해주고 이 사이에 있는 오페라에서의 수영복이라는 예시를 쭉 끌고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오페라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을 그것의 본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가치를 강화시킨다가 아니라 약화시킨다라고 해서 레크라고 고쳐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